자, 그러면 2부 첫 번째 종목 특별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 사연 보내주셨을까요? 네. 유튜브에서 김태두님께서 네이버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21만 5천 원에 비중은 15%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 가능할지 매수한다면 매수 가격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를 지금 고려하고 계신 상황인데 한중 관계가 다시 또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네. 중국 시장 활짝 열리나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네이버를 차단을 했죠. 그러면서 어제 특히 오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 4% 정도 하락을 하면서 20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차단뿐만 아니라 또 연예인 출연까지 다시 한번 막으면서 또 한 번 한화령이 심화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네이버 진짜 오랫동안 계속해서 내려오기만 하다가 드디어 조금씩 반등 나오고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중국이 다시 한번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시청자님께서는 추가 매수 타이밍 궁금하다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럼 두 분의 투자 의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 네이버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저는 보유입니다.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순 이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매도입니다. 매도할게요. 두 분의 의견이 다른데 구체적인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 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거죠? 보유이긴 보유인데 네. 말 그대로 그냥 보유이긴 보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렵네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팔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보유보다는 떨떠름한 보유인 거죠.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라고 하면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또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안 좋게 나왔죠. 아무래도 뭐 경기 침체 구간이니까 당연히 광고 수요도 높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에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포시마크 인수권에 대해서도 이제 비용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적에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 접어들면서 그래도 조금씩 좋은 이야기가 나올 거리들이 있죠. 일단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6월 FOMC에 이제 금리 동결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어서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 성장주에는 나쁘지 않은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시마크가 사실 원래 이제 적자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네이버가 인수를 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실적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하반기 들어서면은 또 이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네이버가 광고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7월에 서치 GPT가 또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구글에 이제 바드가 적용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 써보셨나요, 바드? 아니요. 저는 챗 GPT, 그 다음에 바드 다 써봤는데, 네.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빙에 이제 쓰이잖아요. 미국의 검색 엔진 이제 빙에 쓰이는데, 빙은 원래 안 쓰던 거니까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구글은 자주 썼으니까, 쓰면서 제가 8월 달에 이제 광복절이 있으니까 여행 계획을 한번 이걸로 한번 짜볼까 해서, 제주도 여행 계획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 짜줘요. 그냥 제주도 여행 계획 짜줘 하면은 여행 계획 2박 3일 일정으로 다 짜주고요. 거기서 힐링적인 감성 컨셉으로 짜줘 하면 또 그에 맞게 짜줍니다. 우와. 그러면서 이제 또 수영장 있는 숙소 알려줘 하면 쫙 다 알려주고요. 평점 좋은 순으로. 맛집도 찾아주나요? 맛집도 다 찾아줍니다. 한 10가지 정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컨셉에 맞게 다 짜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글, 바드, 많이 쓰니까 확실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매출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이버를 많이 쓰는데 7월 달에 또 이제 서치 GPT가 새롭게 적용이 되면 많이 쓰임이 어느 정도 쓰일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또 이번에 매출에 또 충분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좋은 이야기거리들은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이제 들어갈 건가 하반기에 좋은 거 이제 대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들어갈래라고 하면은 저는 절대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안 좋은 것들이 반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력도가 그다지 없어요. 그리고 네이버는 결국에는 하반기에 좋은 이야기거리들이 주가에 반영이 될 때 그때 저는 진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결국에는 보유는 보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그래도 이제 지지 라인을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면 그래도 하반기에 좋은 이야기거리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고개를 돌려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인 겁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 저는 그렇게 매력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이 구간 121선 구간이 약 한 19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 망설임 없이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지금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 이 121선 구간이 매물대로 작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이 매물대 소화했다가 눌림 구간을 기다렸다가 또 상승 나오고 이러한 또 패턴을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21선 이탈 시에는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반등을 꾀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21만 5천 원 구간을 못 뚫어줬죠. 결국 이 21만 5천 원 구간이 주요하게 매물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더라도 22만 5천 원 구간, 그 다음에 23만 원 구간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네이버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이 박스권 고점을 뚫어주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지 큰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스권 고점을 뚫어주려면 네이버가 하반기에 무언가를 보여줘야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 뭐 이제 포시마크 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할리우드 진출, 뭐 웹툰 사업 등등등, 서치 GPT 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이제 실적이 가시화가 되어야 박스권 뚫어주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박스권이 확실하게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저는 굳이 네이버는 미리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기는 보유인데 저는 손절가는 한 19만 9천 원 정도? 요 정도 구간에서 저는 그냥 보유를 하셨다가 이 구간 이탈을 하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를 크게 안내를 못 드릴 것 같아요. 21만 5천 원 정도 구간을 이제 안내를 드리면서 이 구간을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조금 더 이제 수익을 조금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21만 5천 원 구간을 못 뚫어준다? 그럼 저는 종목을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게 수익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하반기에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긍정의 기운보다는 부정의 기운이 조금 더 세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매수가 근처에서 좀 손절 타이밍과 또 빠져나오는 타이밍, 본전 타이밍을 잡아보자라고 진단에 도와드렸으니까요. 일단은 보유지만 그 매도 타이밍 잘 잡아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박철순 이사님의 투자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매도에 대한 시그널 주셨거든요.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은 지금 차트만 봐도 네. 약간 지금 저는 약간 좀 불안하거든요. 일단은 어제 오늘 사실 어제도 약간 최근 그 캔들 대비했을 때는 사실 캔들의 폭이 좀 컸고요. 음봉이 좀 컸었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4.25% 정도 빠지면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오늘 뭐 뉴스를 보면 뭐 중국 현지에서 뭐 접속이 안 됐었다. 그래서 다시 뭐 한한령이 뭐 다시 재개되는 거 아니냐. 이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지 제가 뭐 그것까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주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강세장이 아니다 보니까 악재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많이 밀리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 최근 들어서 사실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꺾이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좀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리스크 회피 또는 차익 매물이 일단은 좀 나왔다. 특히나 최근 한 달 정도 보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이 정도로 판 날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급적으로 좀 그렇고 지금 다시 한번 다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상단에 보시면 지금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 특히나 이제 기관들이 좀 많이 샀었고 외국인들이 조금 낮은 기울기로 모아왔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고점이 좀 만들어지고 좀 수급이 꺾이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면 조금 더 이게 빠르실 것 같아서 요 화면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외국인 기관들 주요 수급 주체가 일단 팔고 있고 악재의 어떤 영향력 그리고 그게 확실한지의 어떤 신뢰도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방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손절 라인을 20만 원으로 잡아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종가 밑에 주가 하단 부분에 있는 매물대이자 지금 가장 121선 수렴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과 매물대가 수렴하는 구간이라 일단 여기 이탈하면은 당연히 좀 투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20만 원 정도 선을 손절 라인으로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뭐 실적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실적 대비했을 때 어떤 주가의 수준은 사실 좀 저평가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최근 이 네이버가 사실 우리나라 부동의 이제 검색 그런 회사인데
이게 좀 약간 흔들리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구글에서 나온 이게 너무 굉장합니다. 성능이 좋아서. 네, 근데 이게 성능이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실제 통계로도 많이 뺏겼어요. 네, 검색 기능 쪽에서 일단은 검색률이 우리나라가 거의 뭐 네이버가 거의 독점이잖아요. 거의 맞아요. 뭐 부동의 1위였는데 이게 점유율이 최근 들어서 5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구글이 2위인데 구글이랑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지금 그 차이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AI 관련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아쉽긴 합니다. 검색 이 시장 점유율이 사실 가장 이 회사의 강점이자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그것도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사실 이 내용들이 오늘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수급이 조금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어서 일단 저는 매도를 드렸고요. 다만 오늘 있었던 몇 가지의 이런 악재성 이슈들이 큰 게 아니다라고 좀 시장에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물론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손절가 부근에서. 그래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빠지기 직전에 정고점 5월 고점까지가 당연히 1차 목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만약에 뚫어준다면 당연히 올해 고점까지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안정적인 실적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점에서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뚫어준다면 또 23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매도를 좀 할 수 있는 준비는 당분간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악재에 취약한 정말 요즘 시장입니다. 네이버 수급적으로 좋지 않고요. 시장 점유율도 아쉽네요. 자, 두 분의 가격 전략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보유긴 보유인데 매도 같은 보유입니다. 목표가 21만 5천 원이고요. 손절가는 19만 9천 원이십니다. 박철순 이사님 목표가 23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네.